자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에게 용기가 생깁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은 다릅니다. 자신감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외적 목표의 성취로 인해 채워지는 것이라면, 자존감은 스스로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존중해주는 상태에서 발현됩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 나만의 가치를 찾아보세요. 그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당당한 삶의 주인공이 됩니다. 숨 쉬듯 자연스러운 삶. 남들처럼 되고 싶다. 남들과 다르고 싶다. 오늘도 우리는 상반된 두 마음 사이에서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그럴수록 자존감은 점점 바닥으로 떨어지고요. 낮은 자존감은 브레이크를 자주 밟으며 계속 운전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듯이,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는 속도를 제대로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망가져 사고가 날 위험도 커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바깥의 풍경과 소음을 향한 신경은 잠시 끄고 나만이 지닌 가치에 집중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 그 자체를 알아차려 봅시다. 나로 인한 어떠한 결과가 아니라 지금 존재하는 나 자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 존재를 자각하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자존감의 시작이자 끝일 테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나라는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명상, 독서, 연애, 봉사활동, 일기쓰기 등등 할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지금 잠시 멈추어서 나의 호흡을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내 몸으로 들어왔다가 흘러나가는 숨을 따라가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생각하며 자신을 다독이고 인정해 주세요.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키우는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당신은 왜 출가를 했습니까? 이것은 나를 처음 만난 사람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다. 거기에 대한 나의 답은 아주 간단하다. 행복해지고 싶어서요. 그러면 그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출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재차 묻는다. 아닙니다. 저는 출가를 해야 행복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 당시에는 스님이 되고 수행을 하는 게 제가 행복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죠. 사실 나는 어려서부터 자존감이 그리 높지 않았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고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인류대학과 번듯한 직장을 가장 큰 목표로 삼는 요즘의 많은 학생들처럼 나 역시 10대 시절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유일한 꿈이자 희망으로 여겼다. 남들처럼 성공하고 싶었고 또 한편으론 모순적이게도 남들과 다른 내가 되고 싶었다. 그런데 대학에 와보니 좋은 학점을 따기 위한 공부가 공허해지기 시작했다. 내 가치가 성적으로 평가되는 시스템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고등학교 때는 대학에 가면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캠퍼스의 낭만을 꿈꾸었지만 기숙사와 강의실, 도서관을 오가는 그 어디에도 낭만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좋은 학점과 진학, 그리고 취업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들이 즐겁지 않았다. 나는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이렇게 살고 있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막연히 들긴 했지만 다른 출구를 찾을 수가 없었다. 깊은 강물 속에 빠진 듯 점점 숨이 막혀오는 날들이었다. 에바 슈트리트 마터라는 시인은 가치들이란 시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렸을 때 우린 맛보았다. 있는 그대로의 공기를, 삶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물을, 탐하지 않는 사랑을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이젠 숨쉬기도 힘들어하며 시간을 함께 들이마신다. 바쁘고 중요한 하루를 보내며 물 대신 포도주를 마신다. 사랑에서 벗어나 의무와 부담으로 움직인다. 그렇다. 어느새 나는 자연스럽게 숨쉬는 법조차 잊은 채 이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온전한 공기가 아니라 온갖 의무와 부담을 들이마시면서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럼 자연스럽게 숨쉬며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살다 보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 자주 생긴다. 직장에서 일을 하건 누군가와 만나건 예기치 못한 스트레스와 부정적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 심지어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불현듯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도 한다. 지나친 경쟁과 부담 속에서 우리는 제대로 숨쉬는 법조차 잊고 산다. 늘 우리는 숨을 쉬고 있지만 그 숨을 잘 쉬기란 쉽지 않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숨 쉬는데 소홀하게 된다. 충분히 숨을 쉬어주지 않으면 어느새 피로가 누적되어 몸이 아프고 마음이 불안하며 정신은 지치게 된다. 예전에 나는 피곤하고 지치면 주로 잠을 청하거나 바깥 바람을 쐬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하기에는 제한이 따랐다. 하지만 내가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하면서부터 원할 때 어디서건 내 마음대로 쉴 수 있었다. 그런데 계속하다 보니 여기엔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효과뿐만 아니라 진짜 나를 찾는 비결도 있는 게 아닌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집중하고 그것을 알아차렸을 뿐인데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점점 내 존재가 구체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고 피부로 둘러싸인 이 몸이 나의 전부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날 이후로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보이지 않는 공기가 내 안으로 들어와 몸 안을 돌아다니고 있다니, 이 경이로운 감각을 느끼면서 내 존재가 눈에 보이는 몸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이 세상에도 보이지 않는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믿게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은 듯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 자신이 더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눈에 보이는 목표를 이루는 것은 자신감을 높이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를 채우면 스스로 존중하는 자존감이 높아진다. 그동안 대학에 들어가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노력이 나의 알량한 자신감을 높이는 것이었다면, 제대로 숨쉬기를 터득하는 과정은 나만의 단단한 자존감을 키우는 것이었다. 열등감에서 벗어나 내 존재의 가치를 발견할 때 그 내부로부터 나오는 힘으로 나를 더 아끼고 사랑해 줄 수 있으리라. 물론 이 세상을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에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모두 필요하다. 하지만 자신감에 치중된 삶은 우리를 불행으로 이끈다. 모든 것에는 균형이 필요하듯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모두 키워야 한다. 자신감과 자존감 사이에서 남들처럼 살고 싶은 욕구와 남들과 다르고 싶은 욕구 사이에서 나는 중도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몸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숨,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신비한 숨을 바라보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요즘에도 나는 가슴이 답답하고 내 존재가 희미하게 느껴질 때마다 나의 숨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한다. 여백이 느껴지는 아름다움, 의미 없는 상황에서 찾은 의미, 하고 싶은 게 없는데 하고 싶은, 생각 없는 가운데 일어나는 생각, 하는 것 없이 하고 있는 상태, 늘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림없이 살자.